배종찬 연구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세월이 수상해가지고 배추도사님을 모셨는데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이 배추가 거의 빚을 잃어갈 판이에요. 네. 지금 뭐 정말 중차대한 엄중한 시기 네, 아니겠습니까? 엄중한 시기죠. 미국은 트럼프, 네, 또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러북, 밀착. 사실 대통령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비상계엄. 저는 무슨 넷플릭스 뭐 시리즈 제목인 줄 알았어요. 저도 옛날에 할리우드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예. 근데 뭐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매일신문이고 또 이동재 뉴스캐비넷이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일단 첫 번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 절박한 심정에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해서 칼럼을 써왔고 네, 말 그대로 야당의 폭거라고 많은 평론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는 민주당 친화적인 평론가들도 검사, 감사원장 심지어는 마치 안 할 듯 했다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 통과 발의 이후에 네. 바로 또 이건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켜 버렸잖아요. 어제 그냥 중앙지검장이랑 또 감사원장은 예. 또 완전히 또 마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비가 사실이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예산안도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지금 여당이 무슨 조정 능력이 있겠어요? 그럼 10일 날 야당이 마음먹은 대로 해버리겠죠. 아니면 허겁지겁 야 한동훈 대표 빨리 와서 저기 지역 앞에 예산안 네, 쫙 올려. 네. 그러면은 그거 좀 해줄게. 네. 뭐 이런 식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절박한 심정인 건 100% 이해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 선포문의 앞부분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중도층까지도 공감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이름을 긴급 대국민 호소 담화문으로 갔다면 전 빛이 났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네, 대통령 비상계엄이 나오기 전에 이거 필요하다. 담화문, 대통령의 담화문이 예,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긴급 담화문 필요하지. 이거 나라 돌아가겠냐.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비상계엄이면 뭐냐면 이건 우리가 좀 어감이 카드 한 장 쓰면 네. 되는데 막 그냥 마지막 히든 카드까지도 그냥 다 꺼내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나오더라도 나중에 정말 야당이 이거 나라 먹을 지경이다. 누가 보더라도 그때는 앞다투어서 국민 여론이든 아니면 주변의 참모들 중에서도 이건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결단을 내리시죠. 이럴 때면 비상계엄이 굉장히 좀 효과적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12월에는 일을 저지르면 안 돼요. 12월에는 메리 산타. 예.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시잖아요. 앵커께서도 기억하시잖아요. 2016년 예. 그때도 그 겨울이었죠. 국회 그때 예. 12월이에요. 12월 9일인가 그래요. 네. 그 12월은 뭔가 찜찜해.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는 좀 너무 나가버렸다. 너무 나가버렸다. 대통령의 절박한 심정은 공감해요. 100% 공감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전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가. 예.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탄핵을 소추안을 이탈표가 나와서 통과시키면 보수는 거의 영구는 아니고 네. 반영구 자멸이라고. 반영구 한 50년 넘어가나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이해찬 예. 이해찬 알죠? 이해찬 전 대표가 민주당 쪽이죠. 네. 이야기했던 그 20년 집권이 20년. 딱 탄핵 소추안 통과되고 나면 그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러면 헌법적 재판소에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걸 윤석열 대통령의 조금 적극적이었잖아요. 약간 뭐 이게 막 다듬어지거나 체계적인 인상은 아니잖아요. 적극적 벼랑끝 승부수예요. 대통령도 하다 안 되니까. 근데 이걸 좀 더 노련하게 정교하게
사실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있거든. 정치란 건 그래요. 저도 뭐 30년, 40년 정치 바닥에서 분석을 그렇죠, 예. 했지만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가 대통령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7일 우리 방송 시간으로 내일이죠.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부결, 음. 탄핵 소추안도 부결로 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두 개 다 부결로 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일단 예. 망하는 거야. 이건 그냥 폭망이에요. 아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되게 되면 그것도 같이 망한다. 걷잡을 수가 없어요. 아, 예.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좀 시일을 두고 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죠. 네. 지금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음. 아니 이행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죠 탄핵 추진을? 그러니까 물 들어왔을 때 밀어붙이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가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 것처럼 음. 여기에 휩쓸려 버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죠. 예. 제가 그때 뭐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냐? 딱 이 사태가 터지자마자 그 처음 시점에 네. 뭐 태블릿 어쩌고 저쩌고 그럴 때 저는 딱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국민 여론상에서 빨리 최순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체포 긴급 체포는 가능해요. 빨리 체포해라. 최순실이 농단이다. 박 대통령이 농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최순실을 하고 대통령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시라. 예. 그래서 어떤 점은 몰랐고 어떤 점은 실책이 있었고 어떤 점은 사과드리고 어떤 점은 추설해 나겠다. 지금도 국정에 대해서 나도 수사를 받겠다. 그리고 국정은 빈틈없이 해나가겠다. 그리고 그건 국민들이 평가하시라. 정치권이 평가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평가하시라. 그리고 빨리 당을 추설해야 돼요. 그때 당이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 박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야. 지금이 저는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예. 지금 이 시점, 지금 이 시간, 우리 시간, 예.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해요. 예. 지금 이 순간이 당이 중요한데 흐트러지면 예. 끝장이야.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보수층이 많이 염려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상황이 악화돼 갖고 이재명 대표가 어부지리로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그런 상황을 환호작약하겠죠. 네. 왜? 지금 모든 여러분들, 심지어 리얼미터, 리얼미터도 바로 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릴게요. 예, 예. 리얼미터 조사 결과가 네. 의미하는 건 뭐냐? 음. 비상계엄 때문에 그럴까? 비상계엄이 아니라도요. 음. 그 리얼미터의 비상계엄의 결과에 따른 대통령의 탄핵을 물어봐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네. 아, 그렇죠. 그 24%인가 나왔잖아요. 예.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지지율도 25%. 대통령 지지율이 25. 예.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똑같아. 음. 그 다음에 탄핵에 찬성은 73인데 리얼미터의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71이야. 예. 똑같아요. 제가 옛날부터 이야기해요. 이건 기억하죠. 예. 지지율을 올려라. 아, 그렇죠. 그 말씀 많이 하시죠. 예. 박 대통령 때 2016년에 제가 1월 달에 썼던 칼럼이 뭐냐면 이 총선 지면 끝장이다. 음. 이 총선 지면 끝장이다. 여소야대 되면요. 임기 후반기에 와르르 무너져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야당에서는 뭐냐면 무조건 끌어내리는 거예요.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끌어내리자. 다른 건 생각 안 해. 네. 끌어내리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끌려 내려와서 이게 지금 탄핵 국면이 되면 지금 벌써부터 난리야. 외국에서는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외국 대통령도 아시아 순방에도 한국은 건너뛰는 거예요. 아니 탄핵 국면에 어떻게 방문하겠습니까? 외국인 투자자들도 지금 첫날에 코스피 시장에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2천억 원이 순매도 됐잖아요. 그죠? 예. 이건 뭐냐면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추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근데 원래 담화한다고 얘기 좀 나왔었는데 담화를 또 안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 어떤 식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일정까지도 다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론이 먼저 나와야 돼. 어떻게 결론? 하겠다는 건데. 예. 장황하면 안 돼. 두 번째는 뭐냐면 짧게. 길면 안 돼. 우리 앵커에서도 아시잖아요. 나와서 막 50분 떠드는 사람 치면 5초도 건질 내용이 없어. 배 소장은
5분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막 50시간을 가. 예. 그 기억의 잔상이. 우리 저 배추도 선생님 말씀하시면 한 500시간 가죠. 그죠. 예. 그래서 마지막은 뭐냐? 일정이 들어가야 돼. 음. 일정이 안 들어가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하도 난리법석을 떠니까 제2부속실 몇 월 며칠까지 할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네. 일정이 나오면 특별감찰관 몇 월 며칠까지 추천해. 몇 월 며칠까지 임명할게. 끝. 이게 노련한 CEO예요. 노련한 CEO는 이런 거예요. 한동훈 문제?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한동훈 대표 내가 쫙 해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12월 5일까지 쫙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어제는 그러니까 뭐 예. 끌려가고 이러면 안 돼. 대통령이 네. 딱 해서 예. 당당하게 쭈글탱 되면 더 공격당해요. 음. 당당하게 저는 이걸 언제 하느냐? 바로 8일 일요일 오후 3시에 하라. 8일 오후. 지금 빨리 2시. 준비해. 오늘 이 시간부터 예. 지금 연설기록 비서관이 오늘 한 5차례 회의를 해야 돼요. 내부에서. 7일 부결되고 이제 8일 오후 3시. 오후 3시는 왜 3시예요, 그러면? 왜냐하면은 예.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오후 3시면은 1월 잘 아시잖아. 예. 언론이 모일 수가 있어. 그렇죠. 예. 다 와라. 뒤에 장관들 쫙, 수석 비서관들 쫙, 다 대통령은 결기에 찬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 비상계엄이라는 그 막중한 대국민 호소를 했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저는 나라와 국민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성장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걸 쫙 이야기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3가지다. 경제 상황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두 경제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이제 정치 논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음. 김건희 여사 관련되고 나도 수사해라. 안 해도 다 수사를 받겠다.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우린 결백하다. 그럼 되잖아요. 결백하잖아요. 결백 안 해요? 저는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받으면 되잖아요.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라. 빨리 추천해라. 다 임명하겠다. 오로지 나라와 국민만 보고 가겠다. 대신에 다시 한 번 더 부탁한다. 야당에 이렇게 나라를 어수선하게 대혼란으로 몰아가지 말고 협력해달라. 나도 필요한 일은 이재명 대표와 협력하고 소통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세 번째는 그러면 예. 세 번째는 이제 그런 게 나와야지. 일정. 일정. 쫙 네. 나오고 어떻게 소통을 하겠다. 세 번째에서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저는 더 이상 탄핵으로 가면 나라가 똥돼요. 똥. 제가 그런 말씀 드릴게요. 이미 한번 똥됐잖아. 그때 망했죠, 사실. 또 똥돼. 예. 우리가 건설적인 아이디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그레이트한 대한민국을 만들까? 서울대학은 하버드 대학을 뛰어넘도록 만들까? 이 고민 이야기해야지. 국회의원이니 국민들이니 밤낮 모여서 지금 나라가 어떡하나 치고받고 싸울 생각만 하고 광화문에 나와서 서초동으로 가서 여의도로 가서 그렇잖아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나라 죽을 텐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나는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이다. 지지율이 중요합니다. 어제 원래 MBS 나오려고 그랬는데 안 나왔잖아요. 네. 지금 민감한 거예요. 35% 대통령 지지율 나오면요. 네. 아무도 탄핵 이야기 안 나옵니다. 50% 한국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 올라가면요. 김건희 여사가 무슨 활동을 하든 막을 수가 없어요. 다 인정해 줍니다. 이게 대통령 지지율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은 제가 여러분들의 평가를 딱 1년 뒤에 이 시점에 받겠습니다. 지지율은 한국 갤럽 기준으로 특정 회사를 이야기하기는 죄송합니다만 한국 갤럽을 기준으로 거의 40%까지 제가 올리겠습니다. 국민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저 댓글창 좀 보다가 네. 보니까 뭐 댓글창에서 아주 뭐 활발하게 좀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제 선관위를 이제
뭐 계엄군이 갔다 뭐 그런 내용이 많이 보도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자꾸 이런 논란을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장갑차가 어떻다, 뭐 선관위가 어떻다, 뭐 체포조가 어떻다 그러는데 예. 저는 뭐 정말 계엄군이 때려잡으려고 마음에서 이건 이제 제가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리냐면 비상계엄을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엄군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앵커께서 잘 아시잖아요. 정말 7공수 공수특전 여단이 투입돼가지고 1979년처럼 야 가서 새끼들 다 잡아버려 그랬으면요 예. 박살이 났을 거예요. 어디 막아 바리케이트를 두루룩 물론 그 유혈 사태가 터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저는 제발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디를 장갑차가 등장했다는 둥, 뭐 나이트 비전 고거리 뭐 떨어뜨리고 갔다는 둥 그런 온갖 쓰잘데없는 이야기하지. 그래서 뭐 그런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을 더 싣고 싶은데 중앙선관위 갔던 게 무슨 뭐 명태균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이 있는데 그걸 막으려고 한 거 아니냐 뭐 온갖 이야기들 하잖아요. 네. 뭐 우원식 국회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누가 한 패널이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같이 나갔는데 하길래 아니 우원식 뭐 국회의장 체포해서 뭐 수감한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누가 뭐 이제 유튜브에서 누가 막 떠들고 이제 몰아가는 거잖아요. 지금 탄핵 국면이 된 거야 벌써. 네. 진보 채널에서는 그래서 막 몰아가잖아요. 뭐도 잘못했고 그러니까 빵봉지 떨어진 것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야. 딱 탄핵거리야. 길을 가는데 반려견이 똥을 쌌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유예요. 뭐든지 그냥 거기다가 다.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매일신문이 그런 언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냉정하게 딱 사실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보면 탄핵 소추 발의한 내용 보셨죠, 그죠? 예. 온갖 내용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중국과의 외교도 들어가 있어. 그럼 대통령 하지 말라는 거야. 누구도 대통령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오직 한 분만 그분만 전지전능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왜 중요하냐. 대통령이 1년 뒤에 12월 달에 여러분들 대통령 지지율 보시라. 제가 그때도 이 정도 수준이면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정말 좀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거듭났다. 1년이 중요한 게 그 1년 사이에 공직선거법 2심 그렇죠. 6개월 뭐 그러니까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예. 1년 이상 미루기 힘들어요. 뭐 누구를 탄핵하든 대한민국 국민을 다 탄핵할 거예요. 나중에 우리 국민들은 그냥 탄핵 국민이야. 다 탄핵시키겠죠, 뭐.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 중에서 8일 오후 3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우리 매일신문 칼럼에도 쓰고 이걸 제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부탁이야. 짧게. 간곡한 부탁이야. 네. 그러니까 핵심 내용. 그걸 저는 뭐냐면 3.1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1. 첫 번째는 뭐냐면 일정이 들어가라. 두 번째 1순위가 되는 것 먼저 이야기해라. 1분만 이야기해라. 여러분들 아십니까? 게티스버그에서의 에이브람 링컨의 연설은 2분 30초예요. 그 2분 30초 연설에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다 나오는 겁니다. 예. 2분 30초에 핵심이 다 나와요. 우리 술자리 가보잖아요. 친구들 3명이 앉아서 한 사람 2시간 떠들어. 건질 내용이 없어요. 배 소장이 2분 떠들어. 200시간이 가. 그 정도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은 지금도 기회가 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예. C가 뭔지 아세요? 3C의 법칙. 미국의 CEO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의 매뉴얼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 3C의 법칙이에요. 첫 번째, 지금 그대로 가면 안 돼. 일단은 한동훈이 마음에 안 들고 누가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안 들지.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애들도 마음에 안 들고 와이프도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런 사람 대부분일 거야. 그럼 다 이혼해? 애들 다 걷어차? 네. 그래도 내 새끼야. 그래도 내 마누라야.
어떻게든 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심정으로 뭐 마음에 안 들겠지. 지금 상황이. 근데 지금 꺼내들 카드는 아니야. 비상계엄은. 그건 나중에 진짜 나라가 이건 무너진다. 우리 매일신문에서도 지금 우리 아침 뉴스캐빈에서도 무너져요. 이럴 때 정도 되면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드는 거지. 지금은 야당은 보십시오. 그동안에는 뭐 파란색 옷도 안 입겠다. 또 임기 단축 이야기도 안 했잖아요. 네. 지금 막 소장파 다 쓰면 임기 단축 이야기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뭔가 이게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냥 시스템이 무너지는 게 나라가 거들나는 거야. 어제 그러면은 그 여당의 이른바 수장파 5명이라 그래갖고 이제 임기 단축 뭐 개헌하자 이런 얘기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은 뭐냐? 네. 어떻게 이걸 해보갈 생각을 해야지. 그럼 임기 단축 어떻게 할 건데? 자 임기 단축 5명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민주당에서 나올 반응은 뭐예요? 임기 단축 하야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야. 먹히지도 않을 소리다.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박근혜 대통령들 잘 봐요.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어물쩡하면은 그냥 여론은 그냥 싹 삽시간에 그냥 짜증 폭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대통령이 진심으로 일요일 오후 3시야 딱 좋아. 숫자가 3이 좋아요. 딱 나와서 딱 진정성 있게 하면 조금 더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기다려보자. 그러면 이제 빠른 속도로 이때 중요한 게 파격, 속도, 통합이야. 그렇잖아요. 아니 배가 무너지는데 선장 따로 기관장 갑판장 따로 해. 그러면 안 돼. 망해. 그래서 저는 뭉쳐야 된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뭉쳐야 돼요. 지금 뭉쳐야 돼요. 지금은 딴소리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타개할까? 이 난국을 극복할까? 이 아이디어가 나와야 돼요. 지금 아무도 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일요일 오후 3시 얘기하는 사람 처음 아니에요? 아 처음이시죠. 예. 제발. 제가 봤을 때도 일요일 오후 3시가 괜찮은 시간인 것 같아요. 보통 그러니까. 기자들이 주말에 기사 쓰기에 다 적절한 괜찮다 시간이죠. 그래요. 예. 그러면 일요일 3시는 대통령의 담화문으로 이 도배가 될 거예요. 네. 제발 저는 좀 이거 좀 잘 쓰는 사람 좀 채용했으면 좋겠어요. 감동을 주는 이 글로 이미 70% 먹고 들어가야 돼. 네. 글의 내용으로 제발. 그리고 좀 대통령 좀 이 스타일 좀 코디 좀 해주세요. 누구 없어요? 왜요? 그거는 아니 10시 20분에 할 때도 이게 이쪽 분의 헤어스타일이 무너졌어. 네. 제가 이 헤어스타일을 제 무너지면 안 전문가시죠. 돼요. 여러분들 항상 그렇지만 무너지면 안 돼요. 네. 지도자는 항상 케네디가요. 로버트 이게 존 F 케네디가 네. 딱 세팅이 안 되면 안 나가요. 케네디가 골병을 앓았던 거 알죠? 네. 골병을 앓았던 거 알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러면 나약한 지도자가 돼요. 딱 세팅을 해서 눈은 부리부리하게 들어올 때 인터뷰하기 전에 딱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르고 국민 여러분 딱 그러면 국민들이요 빨려 들어가요. 네. 내용이 연설문 제발 좀 교체. 잘 쓰는 사람으로 글 잘 쓰는 사람 많아. 저도 제 개인적 생각을 좀 덧붙이자면은 그 일반 대중 중에서 그런 탄핵이라든지, 그러니까 최근에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예산안 단독 처리라든지, 그래서 좀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설명할 기회는 가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주 진심이 있으면 돼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이 있으면 돼요. 대통령의 진심. 대통령의 진심이 윤심이에요. 막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윤심이 아니라 대통령의 중심, 이 진심. 진심은 통합니다. 네. 우리 매일신문 진심 아니에요. 뉴스캐비닛 진심. 저 항상 진심은 지켜보고 있죠. 통합니다. 예. 그래서 진심을 가지고 딱 말씀을 대통령이 하면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당은 하나가 돼서 어떻게 이 수습하고 논란들을 풀어나가고 어차피 최병 사태는 국정조사 하잖아요. 다 하나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예. 아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정말 몇 번이고 수사해라. 나는 김건희 여사도 당당하게 나가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럼 지지율 올라가요. 아니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못할 게 뭐 있어요. 가서 검찰에서 그러면 검찰 가서 수사 받을게. 10시간이고 20시간을 받을게 해봐라. 네. 다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나올 때 무서운 거예요. 아시잖아요.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널 죽일게 그런데 위축되는 건 어쩌라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8일 오후 3시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일 오후 3시. 그럼 이제 가시기 전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근데 가야 되네요. 예. 한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오늘 갤럽 조사 결과가 오전에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나오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조금 떨어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예. 19%인데 근데 확 떨어졌을까? 근데 내려갔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비상계엄의 여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화요일이지만 이게 수목까지 갤럽은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건 다분히 이제 수도권 쪽에 지지율이 좀 더 빠지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 이게 상당히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 또 황당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지율이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도권은 이게 영향을 미치죠. 특히 20대, 30대 이미 내려가 있긴 하지만 40대는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근데 이게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이라는 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 뭐 여기서 더 건질 건 없잖아요. 아직 지금 이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바뀌어야지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얘는 무서운 게 뭐냐면요. 하루에 0.1% 지지율만 올려도 열흘이면 1%예요. 네. 아 그렇죠. 예. 열흘이면 1%예요. 100일이면 10%예요. 200일이면 20%예요. 1년이면 30%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40% 달성이 가능해.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무 때는 질질 끄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그때가 8일 오후 3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금까지 저희가 배추도사님 모시고 배종찬 수장님 모시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실 좀 마음이 저도 좀 답답하고 무거운 부분이 많이 있어가지고 좀 말씀 여쭤봤는데 얼마든지 풀 수 있다.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